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회생활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도 직장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회생활, 엄마와 아이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겠죠. 네,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자아 형성이 완벽하지 않고 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밖에는 없죠. 그래서 어느 날은 흠뻑 사랑해 줬다가 뭘 안 지키면 혼나기도 하고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이라 이런 언어 발달, 인성 발달, 그리고 생각하는 지혜의 뇌 발달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7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 엄마라는 교육을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을 오늘 웅진북클럽의 두뇌 발달 골든타임에 들어오신 우리 어머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1단계는 통합 감각 발달, 2단계는 애착 정서 발달, 3단계는 언어 발달의 폭발기, 즉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을 3년으로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골든타임은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혹시 안 지켰다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4세니까, 5세니까 해도 언젠가는 그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꼭, 네, 채워져야 된다라고 결핍이 눈에 띄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시기 혹시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네, 잘 챙겨주시고 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 네, 잘 채워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육아가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자료를 보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료가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 자료는 여러분들이 네, 같이 화면 캡처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냥 가볍게 나는 육아 체질이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아우, 육아가 너무 즐거워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이지만 참 육아가 체질이기는 네, 쉽지가 않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뭘 만들고 있네요? 자, 혹시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주 말랑말랑한 점토 같아요. 그런데 점토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세까지의 시간을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평생에 가져가야 할 이 두뇌 그릇이 완성되어 가는 그 시기입니다. 어때요? 한번 완성된 그릇은 더 이상 커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는 학습을 하면서 두뇌 발달을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말랑말랑한 이 두뇌 그릇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그 역할에는 어떤 게 있으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책과 놀이교구, 상호작용.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두뇌 그릇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시냅스라는 이제 우리 스캔본 곡선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뉴런과 연결해주는 시냅스 발달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어떻죠? 네, 맞아요. 자, 여기는 발달 정도를 나타내고요. 오른쪽 가로표는 연령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초록 색깔을 먼저 볼까요? 초록 색깔 어떻죠? 네, 몸의 발달이 이렇게 한 6세쯤 됐다가 2차 성징을 거쳐서 쭉 성장을 하는데요. 자, 주황 색깔표 보이시나요? 주황 색깔? 네, 여기는 머리예요. 머리는 자, 우리 빨간색으로 3세 표시 보이시죠? 여기에서
쭉 올라갈 때 급격한 발달 정도는요, 70%가 거의 3세, 그리고 90%는 거의 5, 6세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책 회사나 학습 회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지능을 결정짓는 뇌의 신경회로가 0에서 3세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이런 발달 더 챙겨줘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귀여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나요? 네. 아마 다 겪고 가셨을 것도 같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놀거리가 있으면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자극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 제가 교육 개정 과정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디로 가나요? 네, 1, 2, 3세, 또 4, 5, 6세, 7세까지 누리과정 거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학습과 교육에 우리가 어떤 목표쯤에 가는지를 알고 계시면 훨씬 지금의 발달에 필요성이 더 생기고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노력과 열정이 생기세요. 혹시 요즘 인공지능 시대다. AI 챗 GPT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몇천 개에서 몇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막 들어보셨죠? 요즘은 어머님 휴대폰에서도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어, 뭐 정보 알려줘. 이렇게 다 음성 인식으로 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색만 하면은 자료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챗 GPT가 있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의 교육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네, 바로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라 학력 인구의 감소로 앞으로의 교육은 더욱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오늘 저는 선생님 아직 1살이에요. 3살인데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는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같은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2022년 개정 교육으로 교과서가 바뀌었고, 교과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이 아닌 디지털 패드를 이용해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더 뉴스나 신문, 사설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렇게 자연관찰책이나 재미있는 책을 쭉 읽고 나서 중심 내용이 이거구나. 의성어랑 의태어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림 언어를 보고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는구나. 인데 우리가 요즘 책을 읽거나 이렇게 글 안에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해력과 또 디지털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가야 되는 목표점. 결국은 공부나 자기 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죠. 아마 어린 어머님들은 선생님, 우리 애는 아직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걸요. 배변 훈련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어린이집을 갈 때마다 자꾸 투정을 부려요. 안 가려고 해요. 또 사회성처럼 친구들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빨리 어린이집 들어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또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노는지 나는 궁금해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마음 무럭처럼 친구들과의 이런 사회생활이 같이 담겨 있으면서 나의 정서, 애착, 그리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고 그림 속에서 비춰지는 주인공들이나 친구들의 이런 감정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면, 근데 나도 바로 설 수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마다, 연령마다 보여줘야 될 책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자연 관찰책 안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식물을 이해하면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근데 책이 단순히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인형이 달려있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림책을 읽을 때 훨씬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 초등에 가면은 국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단순히 한글을 깨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후 불어라 바람 하면 그림도 보고 내용의 언어 인지도 하면서 좀 더 많은 글밥들을 알아가는데 그런 시간을 오늘 두뇌 발달의 황금기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많이 얻으시면 좋겠어요. 자,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지털이나 미디어를 사용해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거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미 사실 집에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적절히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부모님, 네. 이렇게 또 손을 들어주고 계시고요. 아니요. 저는 아이는 어릴수록 이런 뭐 패드 아니면 미디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푹 빠질 것도 같고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롯이 책으로만 한다면 환영입니다. 네, 어머님들의 교육과 육아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번에 개정 교육이 되고 디지털 교과서가 오면서 초등학생 1학년인 8살부터도 미디어를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디지털 미용, 디지털을,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어렵죠. 디지털의 콘텐츠를 읽는 법, 디지털을 활용하는 법이에요. 자, 요즘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왼쪽에 신문이랑 기사 광고가 올라갑니다. 이게 콘텐츠죠. 그리고 아이들이 주변에 돌아다니거나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고,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드라마나 예능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손에 가지고 있는 것도 네, 디지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미디어를 적절히 잘 정확한 정보와 아닌 정보, 그리고 진짜 가짜 뉴스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헷갈릴 때 있어요, 어머님. 요즘은 딥페이크라고 해서, 네,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령을 내릴 때도 혹시 설마 AI? 딥페이크?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 정보를 알려면 책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듀테크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리 과정 제가 밑에 쓰진 않았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자,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찍부터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나는 절대 미디어는 나중에 보여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요, 시청각 자극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 북패드 기능이 책에 담겨 있는 기능이거든요. 매달 아이랑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여기 큐레이션이 된 책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엄마의 주도로 같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찾아보고 싶은 백과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동요가 나와요. 우리는 집에서 동요를 매일 틀어주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애들도 가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 들으면 누리과정에 맞춘 네,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동요도 들어있고요. 관련된 책도 들어있어서 요즘도 이렇게 책이랑 다양하게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리과정의 뜻은 초등을 준비하기 위한
3세부터 7세의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배울 수 있게 정해놓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럼 우리는 1월이 되면은 겨울? 새해? 3월이 되면 새학기? 또 12월이 되면 뭘 배울까요? 네, 보통 겨울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책을 당연히 활용하시는 거는 첫 번째, 우리 이제 양손 독서 합니다. 왜? 앞으로도 교육은 계속 디지털과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책을 종이책으로도 재밌게 보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패드에서도 검색해보고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자랍니다. 자, 우리가 종이책으로 봐야 되는 이런 책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짠! 팝업북 있죠? 과일일까? 아이들이 대상의 영속성처럼 짠! 넘기고 뭘까 궁금해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죠? 짠! 어머! 병아리였네. 자, 이런 팝업북은 디지털로 표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클럽은 꼭 아이들과 책으로 같이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궁금해요. 과일이 궁금하면 어떻게 넘어가죠? 네, 저희도 감각놀이라는 웅진의 오브레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록달록 새콤달콤인데요. 여기 향기를 저는 이렇게 딸기 향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딸기 향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후각 자극이 되는 책이 있는데 넘기면은 빨강에는 뭐가 있지? 그래서 빨간 과일 짠 하고 문지르고 향기 맡고 노란 과일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쭉 넘어가서 바나나, 옥수수, 레몬, 달걀, 노른자 해서 노랑에 관련된 것들 해주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시냅스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만지고 붙이고 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끼리코라는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책인데 최나야 서울대 교수님께서 서울대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은 엄청 흡수성도 좋고 하고 싶은 게 많구나. 그러면 이렇게 재미난 책 읽고 관련된 독후 활동을 해줘야지. 라고 보시면 어때요? 역시 책은 웅진이 정말 잘 만드는구나. 출판회사에서 이렇게 책과 이런 교구, 그리고 워크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아이의 두뇌 발달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북패드의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 제가 질문 드리면, 패드는 그냥 보여지는 책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쭉 가까이 보시면, 네, 오늘은 동물이 궁금했다가, 내일은 식물도 됐다가, 영어책도 봤다가, 사자가 궁금해, 호랑이가 궁금해. 그래서 누르면은 바로 즉시 아이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된다는 거. 그런 도구로서 우리 집에 이 커다란 도서관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저도 호랑이, 음성에서 검색을 하면 호랑이에 관련된 책이 이렇게 9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쭉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호랑이를 파죽 호랑이도 봤다가 호랑이가 나오는 실제 다큐멘터리로 쭉 보게 되면은 어때요? 오늘은 동물원을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관련된 놀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붙일 수 있는 곰돌이라는 놀이 학습지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은요, 올바르게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가짜뉴스, 컨텐츠 이런 것들을 엄마들도 네, 우리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네 가지의 이 Q, 예, 쿼텐트라고 하는데, 자, IQ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EQ. 자, 또 SQ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DQ라고 합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그냥 IQ 발달, EQ 발달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느샌가 SQ와 DQ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간단해요.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여기 뭐가 있죠? 이마가 있습니다. 자, 이마는 뭘까요?
네, 이마 있죠. 그런데 우리의 뇌가 굉장히 정교하고 크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앞이, 자,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가치관도 해당이 되지만, 네, 이성도 관찰을 하고요, 전전두엽의 발달이, 즉, 두뇌 발달, 바로 도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모셔널. 자, 정서적인 뇌 발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뇌의 위치가 하나만 있어서 책을 막 열심히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막 자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자, 전두엽도 발달이지만 좌뇌, 우뇌, 또 이런 측두엽, 후두엽 다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정보를 막 주고받죠. 그래서 이때 어휘력과 사회성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맞아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대면 교육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책을 정말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정서 발달에 좋은 책이 바로 이렇게 예쁜 네, 교구와 그림책 내용이면은 돼요. 어떤 거냐면 엄마가 안아줄게. 자, 엄마한테 오렴. 깡충깡충 뛰어갈 거야. 엄마가 너를 하나를 꼭 안고 갈 거야. 자, 이게 바로 정서 발달의 뇌를 가득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는 늘 너와 함께 있지. 너를 사랑, 사랑, 사랑 한단다. 인데 이런 정서 애착에 해당되는 책들이 또 있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 씻기 싫어요. 엄마, 내가 할래요. 이런데 정서적인 뇌와 이런 예술책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께 우리가 오감 자극 중에서 중요한 자극이 있어요. 자, 오감 자극. 이렇게 손가락 5개도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5개 자극 뭐가 있을까요? 자, 청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감 자극을 다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뭐냐면요. 자, 힌트.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소리가 나고 있죠. 씻기 싫어. 씻기 싫어? 그래서 싫어, 싫어. 씻기 싫어. 씻기 싫으면 어떡해요? 안 씻으면 흑곰 아저씨가 아이고, 내 아가 하면서 캄캄한 굴집에 데려갈지도 몰라. 그럼 굴집에서 또르르 굴러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나 씻기 싫은데 엄마랑 놀면서 그런데 어때요? 어? 나 좀 데려가세요. 누구지? 누구야? 너무 새까매서 누군지 모르겠는걸. 어떡하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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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씻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 붕덩붕덩 하고 웃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귀여운 아가 베베였구나.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자, 아이들은요, 또 이렇게 해요. 엄마,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엄마 이거 못해요. 무서워요 하면은 대답 어떻게 해주세요? 아, 그게 뭐가 무섭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책인데 이번에 나온 마음부럭이라는 책입니다. 자, 소리가 나고요. 바람이 부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떨까요? 네. 나무 요 구멍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아이들이 그곳 네, 이렇게 혼자서도 네, 커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 어린이집을 혼자 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자존감도 완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도 이겨내야 돼요. 그럼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이 무서워 하다가도 엄마가 있으면은 또 이런 정서적 감정이 만져지기도 하고 또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면 엄마의 존재가 처음에는 떨어지기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결국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용기, 지혜, 배려,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면 아이들은 그 그림에 속해 있는 상황을 내가 먼저 연습해 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겁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 많고요.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가더라도 또 놀러 가더라도 어린이집을 그렇게 가기 싫어서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라고 할 때 어머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막 뗐으니까 어쨌든 들려보내야죠. 저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밤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은 아파야 되나? 어떻게 때를 부리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데 이런 고민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좀 단단하고 말랑말랑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책을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림책 속에서 주인공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조금 해볼까? 라는 이런 도전과 용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서에 되고요. 사회성도 연결돼 있어요. 아이가 혼자서 치카치카 배변 훈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성에서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칭찬을 받죠. 자,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칭찬 얼마나 해주세요? 어떤 걸 칭찬해야 될까요? 그냥 아유 똥 잘 쌌네 또는 아유 잘 웃었네 손 잘 씻었네 자 이런 거로 칭찬해 주시면 일상 언어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알았어. 아 스스로 이런 것도 해봤구나. 오늘은 뭐 포도에 대해서 배웠네 또는 여러분들 자연관찰책 집에 있으시죠? 와 코끼리 흉내 내볼까? 코끼리는 어떻게 한대? 코로 척척이구나. 그런데 코끼리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코를 높이 들어서 물도 빨아먹고 나무도 따고 기다란 코로 진흙을 뿌리면서 목욕을 한대. 어머, 우리 아이가 코끼리가 진흙으로 목욕하는 것도 알게 됐구나. 자, 그렇게 대화 수준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고요. 아까처럼 이런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이런 지능 지수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장면은 5, 6, 7세 초등학생 혹시 첫째 자녀를 두셨다면 디지털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해야 되는 능력들이 이런 게 있구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을 할 때 너무 일찍 시작을 하죠.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직장인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네, 어디 있는지 또는 태권도 학원을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자신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물론 키즈폰의 기능만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내 사생활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이런 스팸이나 다양한 문자 공격에 받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영아 수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이런 장난꾸러기 한 명씩 데리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아이네요. 자,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고 몸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오감 발달, 통합 발달의 시기에 맞춰서 온몸으로 놀아주시는 것, 책이랑 교구랑 상호작용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으로 놀고 또 책을 흡수하고 종이로 놀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도 만들기 같은 것도 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벌써 이제 5학년에 올라가는 네, 여자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저와 같이 이렇게 책 보고 디지털 잘 활용하가 가니까 지금 이미 유튜버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꽁트를 치고 재미난 사실 있잖아요. 내용 전달을 하려고 되게 좋아해요. 메타버스도 잘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합니다. 저랑 옆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 패드의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이 책 속에 있는 지식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웅진의 책들은 책과 활용할 수 있는 교구
워크북이 세트로 너무너무 잘 나와서 활용하시기에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책마다 뭐가 있냐면 거의 가이드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아 어머님들, 저희 집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야 될까요? 라고 하시지만 책을 넘기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뇌 발달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꼭지로 잡아가야 될지 책을 회사가 왜 만들었는지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있어요. 자, 책마다 이렇게 한 권의 소개, 그리고 책에는 관련된 노래도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웅진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브레인의 시리즈도 좋고 준비땅 같은 책들도 좋고 오늘 보시면서 마음에 들었던 책이 있으시면 가까운 신도림 센터나 당산 라운지에 오시거나 북큐레이터 선생님을 만나서 이 책을 직접 만나보시고 아이들에게 꼭 선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이지 않는 뇌를 우리가 성장을 시키려면요. 로드맵이 있어야겠죠. 자, 아주 중요한 장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꼭 초등에 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책은요, 엄마 아빠와의 사이를 말랑하게도 해주고요. 또 책을 읽는 아이는요, 지혜가 있고요. 책을 읽으면 두뇌 발달과 어휘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 책 어떻게 읽느냐고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 우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자, 이 책을 보여드렸어요. 어떤 책이냐면 자, 우리 과일이 나오는 책이었어요. 혹시 제가 여기 있네요. 자, 향기가 나는 책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과일일까라는 책 시작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과일책이 있나요? 네, 그렇게 시작해 주세요. 이제는요. 주제 통합 독서 여기 초등학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치원 1, 2, 3세와 4, 5세, 6세, 7세에서 어떤 독서 방법이냐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아이가 과일로 시작할까? 동물로 시작할까요?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일일까라는 책을 네, 하나 주제 정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포도. 포도는 새콤달콤. 뭐가 있지? 라고 짠 열어봤더니 어머, 생쥐가 나왔네. 언어 발달을 재미있게 확장해 줄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해주는 오브레인의 언어책이에요. 자, 이렇게 언어책을 잘 보셨으면 아까처럼 향기가 나네. 향기가 나는 과일의 이름은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빨강, 분홍, 홍학, 빨강, 리본, 주황, 복숭아.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극을 엄마랑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손으로 종이를 넘기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구나. 이게 책인가? 근데 아이들은요, 물고 빠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책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워두시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병풍처럼 쭉 해주시면 일어나면서 보고 엎드리면서 보고 뒤집기 하면서 보고 계속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랑 오늘은 이 책을 계속 읽어줘야지. 한 번의 책이라도 50번에서 100번은 읽어야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책 많이 봤는데 하고 이렇게 가려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 아이들 머리에서 반짝반짝하면서 뭘까 대답해야지라고 나오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개념인지는 첫 번째 언어 발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얘를 말이야, 감이야, 또 초콜릿이야, 강아지야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책이 더 재밌게 느껴지겠죠? 자, 자연 관찰책에는요. 동물만 있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이런 동물 한 살이 식물 한 살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열렸어. 우리 보통 빨간 사과 먹죠? 빨간 사과에서 쭉 넘기면 어때요? 처음에는 초록색 사과인데 사과 과일이 열리기 전에 하얀 색깔 꽃이 핍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대롱대롱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네, 곤충도 놀러 오고 또 빨간 사과가 툭 떨어지면 네, 이렇게 동물들도 와서 떨어진 사과를 먹고 삽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면 겨울 눈으로 소복히 쌓이게 되는데
자, 이런 게 바로 과일이야. 그리고 사과 우리도 나무로 만들어 볼까? 사과가 16책으로 지식이랑 정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자연 관찰책으로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동물 중에 또 아까 봤던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다람쥐. 어머, 포르르 포르르 다람쥐는 뭐 할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몸을 꼿꼿이 세워. 누가 오나 봐. 그러면 나무를 잡고 포르르 포르르 뾰족한 발톱을 잡고 하는데 족제비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자연 관찰책에는요, 아이들이 귀로 쫑긋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걸 의성어와 의태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다람쥐 할 때랑 뽀르르 뽀르르 다람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렇게 전자펜이 있으면 엄마의 목소리로 한번, 두 번째로는 엄마랑 이렇게 펜을 이용해요. 지금 먹이를 입에 넣고 또 넣어. 양볼이 둘로. 그럼 어때요? 얘가 지금 더 엎드려. 엎드려. 훨씬 생동감이 넘쳐요. 난뭘 줬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게 책과 간단한 전자펜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이 생길 때는 스스로 제목을 눌려서 이게 뭐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관찰을 하나 보시더라도 동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꽃이 열매가 되도록 수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곤충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네, 나비의 한 사리를 쓰시오.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나열하시오. 아, 초등의 과학의 교과서에서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독서기는 들었죠. 이게 뭐야? 엄마가 들려주는 듣는 독서기. 그리고 한 3, 4대가 되면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고 관찰할 수 있을 때 보는 독서기로 넘어가고요. 이 내용을 쭉 다 읽고 전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말하는 독서기가 유아 때 끝나야 돼요. 선생님,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머니. 독서는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하루에 2권에서 3권 정도는 저처럼 이야기책, 창작책, 자연관찰책으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조금 더 지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백과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창작책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면은 과정은 이제 과학책까지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책을 읽을 땐 전집 하나를 사서 1번부터 20권까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과일 그림책처럼 언어의 자극 시작하시고 생활 습관이랑 이런 백과 과학책으로도 확장을 해주면 훨씬 지식을 확장해 내가는 힘이 큽니다. 자, 그럼 4세에서 취학 전에는 어떻게 책을 읽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면, 자, 유아기에는 이렇게 언어 발달이 책을 통해서 풍부하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놀이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라고 했고, 사회 정서 발달도 유아 때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엄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 이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어린이집의 친구들까지의 관계 맺기가 호기심으로 가기 때문에 친구 사이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고, 이때는 또 뭐가 발달하냐면 과학적인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과학적인 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색깔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주변에 내가 색깔을 볼 때 빨간 색깔 어떤 표현이 있지? 노란 색깔 어떤 표현이 있었지? 초록 색깔의 자연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관심이 가요. 우리 이런 게 수학이랑 자연의 관심법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술책을 같이 만날 때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떤 게 있지? 사과가 색깔이 변하네. 뽕뽕뽕, 스컹크가 방귀를 뀌는데 바나나는 과연 뭐였지? 이렇게 요 사이를 넘겨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색과 어? 아이들의 이런 호기심, 상상력을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수가책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브리엔의 책을 순서대로 잘 만나주시고 환경을 채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어린 시절부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이의 발달 순서는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순서는 있지만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보고, 말하는 독서기를 거쳐서 전반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4에서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시라면 한번 이 장표를 눈여겨봐 주세요. 아이들 어때요? 헉, 눈이 반짝반짝? 시력과 청각이 발달을 하고요.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죠? 하루 종일 모위를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우리 엄마만 볼 텐데 하루 종일 엄마만 보고 아이 얼굴만 보면 네, 우리 아이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자연 관찰책, 코끼리, 나비, 그리고 제 옆에도 있어요. 이렇게 꿀벌. 그런데 우리가 실사로 된 자연 관찰책 보여주시고 수박, 이렇게 다양한 책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이 그림 자체가 아이들한테 수박이 커졌어. 선명한 색채와 그림책을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연 관찰책에 있습니다. 자연 관찰책은요, 아이를 키울 때 필수예요, 필수. 초등 가기 전까지도 보고 초등 가서도 웅진의 땅 친구, 물 친구는요. 전체 내용이랑 아래 보시면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될 지식 정보가 백과처럼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수박은 원래 빨개라고 알려주시나요? 수박은 원래 속살이 무슨 색이죠? 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씨도 하얗고 속살도 하얗습니다. 수박은요, 네, 점점 익어가죠. 근데 또 우리가 수박을 과일이라고 많이 말해요. 근데 수박은 원래 뭐예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야채일까요? 과일일까요? 열매가 있으니까 과일 아닐까요? 수박은 땅에서 나죠. 그런데 사과는 어디서 나요? 사과 어디서 나요? 나무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자연관찰책도 여러분께서 저 자연관찰 있어요. 잘 봐요. 라고 하실 때랑 아이들이 사과 어떻게 피지? 어떻게 열매 맺어? 하고 사과가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수박이 나오는 장면을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자, 사과는 어디서 열려요? 나무. 수박은 어디서 열려요? 네, 밭에서요. 아, 여기는 나무고 여기는 땅에서 열려. 그래서 과일과 야채 이렇게 두 가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표지 활동 꼭 해주시고 안의 내용도 비교해 주시면 자연 관찰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꼭 누가 오죠? 안에 곤충이 찾아오거든요. 새싹이 피고 쭉 덩쿨로 뻗어나간 다음에 꽃이 피면 누가 와요? 벌이 와요. 그래서 벌이 오니까 어떻게? 어머, 꿀벌이 궁금해지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요. 아이들 자연 관찰을 다 외워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자연 관찰책이 다시 보여요. 자연 관찰로 빠르게 확장해 주는 것도 알려주세요라고 나오시면 저희 담당 북큐레이터 선생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다양한 맘클래스 강의에 자주 들어오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3월 동안 3월을 또 계속 쥐고 있죠. 이렇게 쭉 쥐고 있죠. 아까 이렇게 헝겊책도 보여드리고 제 뒤에 있는 교구가 바로 정서놀이에 해당하는 교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고 엄마가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하는데 촉감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훨씬 책의 내용이 와닿아요. 여기 보시면 너가 양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너를 사랑하지. 우리 아이 안 먹는 아이 없죠? 저희도 먹고 아이도 삼시세끼 먹죠. 그러면 너를 간지럽힐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책을 같이 막 만지고 터치하고 해주세요. 이 책이 자기께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중요하다. 책 읽을 때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나와요. 제가 아까 베베가 나왔죠. 자, 웅지는요, 이렇게 책이랑 이런 교구들을 아주 아이들의 뇌 발달에 맞춘 뇌 과학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교과 책이 잘 돼 있어요. 내용은 웃고 있고
뭐 다른 거 막 슬프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공이 착하고 착지를 하고 또 병원에 가고 혼자 밥을 먹고 하는 과정들도 이렇게 인형을 통해서 같이 해주세요. 아이들은요, 책을 보면서 같이 움직일 때 뇌 발달이 엄청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병풍놀이, 시각 자극, 청각 자극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자, 신체 어느 부위가 뇌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을까? 어디일까요? 물론 온몸이 다 아이한테 통합 발달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어주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정적을 아이들이 견딜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해야 되니까 뱅글뱅글 돌려서 너구리 눈 이렇게 올라간 눈 내려온 눈 빙글빙글 돌려서 고양이 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재밌죠? 운율감이 있어야 되니까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어머님들이 재밌게 컨디션도 좋고 잘 읽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아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펜도 주고 인형도 주고 또 패드에서 나눈 노래도 들려주시면 훨씬 재밌는데 자, 우리 두 손으로 해볼까요? 두 손. 손을 많이 사용하면 뇌가 발달을 하는데 물론 손뿐 아니라 여기 혀, 입으로 먹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요 입의 자극, 말하는 자극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양손을 막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뇌 발달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이미 정답이 O, X 중에 자, 뇌는 만들어지죠. 환경이에요.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우리 노력하면 돼요. 조금씩 노력해 주세요. 자, 뇌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머리가 좋을까요? 네, 뇌 크기는 다르죠. 그럼 뇌세포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 뉴런이라고 해서 요거 명칭만 한번 알고 계세요. 뉴런은 우리 신경세포예요. 우리 뉴런이 몇백 개가 있어요. 몇억 개가 있죠. 자, 우리 뉴런들이요. 자극을 받으면 어때요? 뿅 하고 또 다른 뉴런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연결 빨간색 해놨죠. 시냅스. 자, 이 시냅스가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이해를 하면 언어인지가 빠른 친구들은 듣고 한 번에 알아요. 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를 알려줬더니 10가지를 알아요. 하나를 알려줘도 하나도 몰라요. 너무 속상하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제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엄마한테 막 사정할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좀 더 똑똑해지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의 뇌 발달이 중요한 언어의 황금기에 3세, 4세를 엄마 책도 많이 사주시고, 교구도 사주시고, 저랑 놀아도 주세요. 이렇게 떼쓸 수 있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왜? 지금 제 삶이 달라졌겠죠? 저는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이들한테 이런 풍부한 자극, 뉴런의 자극을 많이 해주면 좋다인데 여기 영상 있는데 제가 영상은 잠깐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진다. 만약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시냅스 또한 손상을 입고 끊어지며 그 세포는 기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끊어진 시냅스들은 죽은 신경세포를 버리고 다른 세포와 짝을 지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네. 다른 게 공지가 같이 되는 바람에 정보 전달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자, 시냅스의 연결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같이 준비를 했어요. 시냅스의 자극이 계속돼야지만 써야지만 이 자극들이 계속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표 보면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 뉴런과 신경 세포,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당연하죠. 엄마가 자극도 해주고 놀아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일 확산이 많이 되는 시기가 2세인데 4세가 되면 어떨까요? 어? 선생님 조금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시냅스는요, 아주 놀랍게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아는 것들은요, 조금 더 굵게 자극이 되고 빨리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추워. 밖에 눈이 와. 그럼 겨울인가? 겨울이 오니까, 동물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일 것 같아. 다람쥐는 겨울이면 먹이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간다는데, 겨울이면은 또 뭐가 있지? 아, 내가 열심히 엄마랑 눈사람도 만들고, 우리 눈이 오는 걸 구경하러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인지가 된 친구들은 겨울이라는 단어, 눈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겨울이 눈의 결정체가 다 다르대. 봄, 여름, 가을 중에 겨울이 오는 시기는 어느 계절이야, 어느 달이야. 이런 걸 안 들으면요, 아이들이요, 다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치기는요,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대근육, 소근육 같이 해주시고, 눈앞에 있는 것도 없었다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생기는 시기가 또 한 번 옵니다. 그럴 때도 자연스러운 단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영화에서는요, 이 부분이 좀 또 중요한데, 자, 엄마가 열심히 책을 읽어줬어요. 네, 멋쟁이 대회가 열렸네. 이런 책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참가자가 와서 멋쟁이 대회 참여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하고 엄마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수줍음이 많은 돼지도 용기를 냈어요. 원숭이는 왕관을 쓰고 등장했어요. 양도 곱슬머리를 뽐내며 등장했어요. 자, 이건 어때요?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 얘는 곱슬머리예요. 왕관을 쓰고 참여했네요. 여우의 웃음은 귀여워요. 숲속의 인기쟁이 수달이 헤드폰을 쓰고 출전했네요. 곰은 알이 무척 작은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요. 자, 어때요? 엄마는 들려줬지만 아이가 이것을 표현 언어로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언어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4개월 이전에 이런 언어들을 계속 듣고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따라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가끔 어려운 책 들려주시면 아직 2살 됐는데도 엄마, 아빠, 까까, 맘마 주세요. 이 단어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더 잘 해주고 싶어요. 그러시면 저희는 준비땅이라는 아기 개념 그림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찰랑찰랑 컵이야. 물이 담겨있지. 쫄쫄쫄 물을 마셔볼까? 모락모락 뜨거운 차 후 하고 아우 땀난다. 자, 우리 물체에도 사물에도 그림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1살에서 2살 보면 돼요. 물활론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감정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새콤달콤 주스, 알갱이가 둥둥 떴네. 자, 이걸 듣고 아이들이 말하기를 하는 연습을 우리 최대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주자고요. 그러면 이런 문법 구조를 담당하는 자, 여기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에서 듣고 말하기가 엄청 잘 됩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한 2살에서 3살, 4살 되잖아요. 자, 불어라, 마법, 바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림만 보더라도 풍선이 떠 있죠. 그럼 어때요? 아, 뭔가 떠 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고요? 풍선에 바람이 빠졌네. 자, 1차 인지. 2번째, 나 좀 도와줄래? 네가 부는 바람이 마법을 부릴지 몰라.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자. 후! 그래, 점점 떠올라. 잘하고 있어. 좀 더 바람을 불러줘. 후! 하면 그래, 정말 마법 같은 일이야. 이번에는 저기 저 돛담배까지 갈 수 있게 바람을 불어줘. 후! 라고 해요. 멀리 떠나가 버렸네. 돛담배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래? 후! 하고 또 가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참여하다 보면 내가
젖어버렸어. 이번에 또 뭐 할까요?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그 다음에는 또 후가 나올 것을. 자, 바람을 후 불면 어때요? 네, 따뜻해진 바람 덕분에 네, 젖은 몸이 마르기로 하죠. 자, 이번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죠? 아,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손에 들고 있는데, 자, 코코아가 너무 뜨거워.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아, 엄마 코코아 너무 뜨거워요? 후 하고 내가 불어줄게요. 자, 이번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덕분에 잘 먹었어. 자,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우리 아이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꺼줄래. 자, 어떤가? 이제 촛불하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몇 가지가 남죠? 네, 처음에는요. 네, 풍선을 불었고요. 그다음에 돛담배를 불었어요. 그다음엔요. 네, 몸이 젖었어요. 그래서 몸을 말려줬어요. 그리고 네, 또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코코아도 먹었고 잘 때 촛불로 꺼줬어요. 자, 그래서 끼리코 책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하는 언어 발화의 최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끼리코에는요. 자, 뜨거운 철판 준비 땅땅땅. 바람이 분다. 자동차가 간다. 슝 하고 이렇게 동물 친구들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책의 묘미는요, 바로 여기 문해력. 아까 저랑 같이 워크북 열어봤잖아요. 혹시 늦게 들어오셔서 워크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끼리코랑 문해력, 놀이 총 5권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엄마만 말하고 있는데 아이가 대답이 없다? 선생님 저는 수다쟁이 엄마가 되라고 해서요.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질적으로 훌륭한 엄마의 다양한 어휘가 있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건 아이들의 뇌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휘를 들려주고 아이가 따라 말할 수 있는 시작을 해주시려면 이렇게 희영, 니은, 디귿, 글자 만들기, 감정에 대한 거, 그림을 보고 무엇일까, 뭘까 하고 그림 언어를 소리내어서 말하는 연습.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라고는 아는데 그럼 이제 어떤 책을 읽어줘야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세요. 그게 바로 두뇌를 훈련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보면서 감정의 책 또는 정서의 책, 애착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거나 엄마랑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두뇌는 그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책은 몇 살부터 읽어야 될까요? 100일? 첫돌? 네, 정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개월수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라고 궁금하시면 이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자, 말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네, 완전 영아시기. 자, 돌쯤 지나면 이제 사물의 이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의 이름을 이해할 때 아까처럼 오브레이니 시리즈에서 색깔이 나오는 책, 몸으로 놀아주는 책, 예술에 대한 책, 우리 책도 소리가 없으면은 죽은 책 같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운드북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왕이 나오거나 클래식한 소리가 나올 때도 이렇게 우리가 자, 우리는 단순히 새야, 나뭇가지야, 필이야, 깃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예술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고 자 이제 여기 앉아 우리 같이 해보자 무얼 해볼까 라고 하면은 여기 무얼 가지고 놀까 18개월에서 24개월은요 이제 2개의 단어를 묶어서 해주시는 거야 북치기 신난다 나팔 불기 재미없다 뭐 하고 놀까 와, 동글동글 공 던지며 놀자. 자, 이렇게 쉬운 단어, 운율이나 동요 동시를 같이 들려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가족의 호칭이 나오는데 크고 작다 하는 수과학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수과학책이 있을 거고 저희도 이렇게 넘기면 책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책을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어휘력은 언어 능력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 단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잘했어? 손 씻자. 예쁘다. 그런데 우리 언어 환경을 챙겨주면 좋겠어요. 자, 책으로도 보여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언어의 환경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수줍음쟁이, 연두, 딸기밭에 나오는 연두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요. 친구들이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표현하고요. 어머, 친구들의 다정한 말에 연두의 얼굴이 점점 붉게 물들어만 갔어요. 자, 이런 예쁜 표현들은요, 그림책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책이 물론 많으실 텐데, 옛날 오래된 책들보다 그래도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책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언어 환경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휘력을 챙겨주면 무엇이 좋을까요? 즉, 학습 시기에 해당하는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어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휘력은요, 단순히 그냥 언어, 국어 실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고력과 판단력, 표현력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휘를 챙겨줄 수 있는 책 뭐가 있을까 하면 제가 이제 쭉 가볼게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막 호기심이랑 같이 알려줄 책들이 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자, 혹시 수과학 책이 없으시면은 오브레인의 수과학 책은요. 크다, 작다, 높다, 그리고 뭐 적다, 많다 이런 개념들을 교구랑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수과학책 추천드리고 그리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을 해줄 시기가 오면은 과학 그림책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아이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백과사전으로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놀이, 색깔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봄, 엄마랑 뭐 했지? 여름, 뭐가 떠오르지? 계절에 맞춰서 뭐가 떠오르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5에서 7세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같이 해주세요. 근데 그전에는 아까처럼 봄, 아니면 빨강, 딸기, 이렇게 개념으로 확장해 주시는 거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브레인의 이제 웅진에서는 베베 북클럽이라는 모델로 아주 간단하고 예쁜 그림책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레인의 시리즈 중에서 우리 집에 언어를 좀 관장할 수 있는 책이 좀 더 충족되면 좋겠어. 아이의 예술을 놀이로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브레인 시리즈를 꼭 만나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곰돌이 놀이학습지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손으로 놀아줄 수 있는데 킨더 교재까지 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떠신가요? 웅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 발달에 제가 보여드리는 정말 많은 책들을 한번 센터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올 기회나 시간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빨리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아까 봤던 책 중에서 소리 나는 거 놀던 거 있잖아요. 그 멋쟁이 대회에서 나왔던 책이랑 바람 부는 책 그거 너무 신기하던데요. 찰랑찰랑 컵에 대한 어휘도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저희 집은요 사실은 자연 관찰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빨리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이 많은 책들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자, 혹시 우리 아이들이 뇌발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궁금했거나 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카톡에 남겨주셔도 좋고 강의를 마치면 담당 선생님 통해서 그러면 저희 아이가 얼만큼 발달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면은 아이의 독서력 진단하는 어휘 발달 검사 꼭 해보세요. 웅진에서는 독서 진단이라는 무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독서력 진단하시고 맞춤 책도 보시고 혹시 오늘 고객분이 아니시더라도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면 독서 진단하고 책 선물도 저희가 3권씩 보내드리니까 꼭 선물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